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우리가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알려주시는 분이죠. 뉴스픽 하는 뉴스토마토 한동희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네, 많이 먹고 왔습니다. 얼굴이 이게 빵빵해가지고 네.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네. 자, 설 민심이 어떻든가요? 그 집 밥상머리 민심은? 아니 저희야 뭐 저랑 같은 성향이시라. 아, 그래요? 네. 우리 저희 집이랑 다르네. 저희 방송 정말 좋아하십니다, 다들. 방송을 좋아하는데 투표는 다르게? 아니요, 투표도 뭐 비슷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방송을 좋아하는데 투표는 다르게, 약간 이중인격적으로 한다. 우리 식구들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전체 식구들 중에 한 20% 정도는 이 시성을 가진 후보를 좋아하고 나머지 80% 정도 되는 이 유권자 중에, 우리 식구들의 유권자 중에 그분들은 유 시성을 가진 분들을 찍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들이 또 그것 때문에 좀 한바탕 좀 소란을 피우면서 얘기를 하다가 오늘 왔어요. 제가 얼마나 전도할지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설날 확진자가 2만 명대에 이르렀지만 이거는 약과다. 이르면 이달 중에 10만 명이 될 수도 있다. 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금 이번 설 연휴 기간에 하루 확진자가 2만 명대를 넘어섰는데 네. 이게 검사 건수가 감소했는데도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본격적인 확산 영향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 80% 검출률 가운데 오미크론이 80%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건수가 1월 27일에서 28일 29만 건대를 기록했는데 30일 이후부터 19만에서 22만 건대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진자 수는 2만 명을 넘어섰고요. 2일 이제 어제 오후 9시 기준 17,920명입니다. 근데 오늘 3일 0시 기준으로 하면 2만 명을 또다시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계속해서 통상 휴일에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확진자도 줄어드는데 이번에는 그런 영향도 없었고 이제 검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코로나 양성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6천 명대, 7천 명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위험하다라고 말하던 때가 있었는데 네. 갑자기 10,000명대가 넘어서고 갑자기 2만 명이 네.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이렇게 넘어서는 건 왜 그러는 거죠? 오미크론의 이제 변이력이 높고요. 이제 80%로 확정적으로 이제 지배종으로 자리를 잡은 영향인데 이제 하루 10만 명대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그 뒤로 이제 유행 규모가 잦아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오히려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오미크론은 그냥 감기 인플루엔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어가지고 치명률이.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사람들이 다 겪게 되면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동네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고 재택 치료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 맞아요. 저는 어쨌든 그래서 차라리 오미크론이 빨리 와가지고 그냥 다 한꺼번에 다 걸려도 물론 이제 관리 잘해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전제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건데 지난번에 강서구 씨, 방송인 강서구 씨가 아침 방송을 라디오를 진행을 원래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4년인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궁금했는데 그분이 이 부스터샷인가 뭔가 백신 맞고 나서 갑자기 눈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나도 안 보였어요, 나도 안 보였어요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 백신 접종과 이 시력 저하 혹은 시력 이상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분 아직까지 확인된 거 정확한 건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과관계는 아직 못 찾았다는 게 보도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럼 내가 갑자기 왜 눈이 나빠졌다는 뜻이냐, 왜 갑자기 글씨를 못 읽을 정도로 시력이 나빠지냐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인과관계는 사실 확인된 게 없는데 니네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좀 할 말이 없네. 한 번 더 열심히 조사해 볼게.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 두 번째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카리아 킴님께서 이러네요. 저희 가족은 5명인데요. 20대 1명, 30대 2명, 50대 1명, 60대 1명입니다. 모두 이재명 후보 지지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일자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써주셨어요. 네, 써니피아님도 저희도 가족 모두 111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들은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똑같아요. 우리 집도 방송은 좋아하는데 영 그러네요.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래요. 사람들마다 식구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첫 사자 TV 토론 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양자 토론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참네요. 저는 이 양자 토론 무상 관련해서 보면서 야, 적반하장 혹은 남한테 미루기, 야, 이거 정말 끝판왕들이 모였나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오늘 사자 토론이 처음 이제 대선 후보 확정 이후에 사자 토론이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지상파 3사에서 생중계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31일 양자 토론이 끝내 불발되면서 이제 네. 사자 토론의 이목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서던 포스터가 CBS 의뢰로 지난 28일과 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네. 응답자의 75.6%가 TV 토론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은 이제 오늘 있을 사자 TV 토론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1대1 토론 방식을 사실상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성남FC, 불법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이제 대집중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자 TV 토론이 끝난 3일에서 4일 뒤에 다시 양자 토론을 제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네요. 나 이거 보면 짜증나가지고 하지 말라 그래요. 뭐 맨날 자기네가 하자 그랬다가 이 조건에 걸고 한다 그러면 또 저 조건에 걸고 또 한다 그러면 또 저거 하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못 받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야 니네 왜 맨날 핑계대고 안 나오니 이렇게 또 말하고 네. 이런 거는 애들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말이 먹히나 봐요. 난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더만. 먹힐까 진짜로? 먹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먹힐까요? 먹힌다면 그거 좀 아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댓글 좀 올려줘 보세요. 왜 먹히나 이해가 안 간다. 삼소녀님은 얼마나 쫄았으면 토론을 거부할까 한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양자 토론이라고 하는 걸 미끼로 던져놓고는 계속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 상황 매우 싫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김동연 후보하고 예. 이재명 후보하고 정책 대결 사실 어제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네, 라디오 맞습니다. 통해 가지고 이거는 또 호응이 괜찮더라고요. 네. 좀 서로 네거티브라기보다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괜찮았죠. 예,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네. 사선 연임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동연 후보가 지적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더 좋은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네거티브보다 훨씬 정책적으로 이제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제 정책으로 자꾸 끌려다니지 말고 정책으로 이제 승부를 거는 게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후보 자질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후보 자질이 또 이제 평가가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후보가 얼마나 이 본인의 공약을 잘 실천할 수 있을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구체적인 거를 설득시키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부인들 문제는 부인들끼리 해결하게. 남편 문제는 남편들이 해결하고 부인들 문제는 부인들이 해결해서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김혜경 여사도 지금 전격적으로 나왔고 또 우리 김건희 여사 우리 걸크러쉬라고 불리우는 그 여사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둘이 1대1로 한번 붙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판단을 제대로 할 겁니다. 양쪽에 대해서 어제 아주 주말 동안 내내 이재명 후보 아주 안 좋은 기사들 쫙 도배됐던데 특히 그 부인 관련해서 네. 또 그 반면에 내가 이거 하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후보 MBTI 오바마 똑같더라. 도대체 그런 얘기를 왜 내보내는 거예요? 정말. 오바마하고 똑같은 MBTI가 한두 개예요. 게다가 MBTI가 뭐가 중요한 것도 아닌데 야 내가 그 국민일보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진짜 여러 가지 한다 생각했어요. 그 기사 쓰신 기자분은 좀 부끄러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긴 뭐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 MBTI를 공개했기 때문에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거였나 보죠? 네. 보도를? 보통 그렇게 해줍니까? 그냥 뭐 이제 흥미거리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걸 왜 공개합니까? 그쪽에서 먼저 공개를 했거나 뭐 아니, 그러니까 기자가 요청을 했거나 할 건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왜 공개를 합니까? 윤 후보 측에서는? 그 MBTI 같은 경우에는 뭐 그 20대나 뭐 30대 이런 쪽에서 관심이 많긴 합니다. 아니 남편은 MBTI 공개하고 부인은 쉰딸을 얘기도 나오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주 재밌는 부부예요. 자, 세 번째. 이것도 약간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김혜경 그 이재명 후보 부인이죠. 의전 논란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국민께 송구합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이 건 좀 설명 좀 해볼까요? 일단 이제 의전 논란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데 송구드린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에 네.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의 지시를 받아서 김혜경 씨의 사적인 용무를 대신했다고 밝힌 전직 경기도비서 A 씨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인데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그동안 고통을 받았을 A모 비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배모 씨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하면서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 씨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오래 알았다는 것이 벼슬이라고 착각을 했고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본인이 한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그 기사를 보면은 어제 나온 기사들 중에 뭐 김혜경 여사가 가는 차 앞을 지나가서 충성심 논란이 있었다는 등, 그다음에 뭐 병원에서 처방을 대리로 받았다는 등, 네. 그다음에 개인 카드를 먼저 결제한 다음에 법인 카드를 다시 긁었다는 등, 또 뭐 무슨 뭐 빨랫감까지 뭐 정리했다는 등, 냉장고 정리했다는 등 이런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를 대신 긁었다 그 부분은 또 영수증 조작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또 밝혀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김혜경 여사도 좀 잘못한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실제 뭐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그런 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 만한 어쨌든 편의를 계속 제공받아 왔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혹은 있을 수 있는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냐 아니냐 이거더라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제 설명으로는 본인은 이제 잘 몰랐었던 것이고 밑에서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밝혔으면 좋겠고 네. 아울러 그 정도를 밝힐 것 같으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하는 것만큼만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수고해주신 우리 또 한동희 기자 팬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고 퇴장하시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이사단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슈 삼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